입니다. 저는 유섬입니다. 스폰서님 감사한 이메일 사장님이시고 오늘 2부 강의 초대 강의는 어디 사시는지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인사했지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이름은 황예원인 거 알겠고 얼굴을 보아하니 제가 맞춰보면은 한 스물 한 셋넷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거 보니까 아직 젖살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것 같은데 BA라는 직급을 달성하실 만큼 엄청난 파워가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뒷조사를 좀 해본 결과 전직은 네일 아티스트였고 호주로 갔다가 그렇게 배워오신 건데 지금 현재는 26살이고 그죠? 어, 음, 맞죠? 26살이고 저의 로망의 딸과 함께 저는 이제 51살이에요. 저 딸이 21살인데 놀라 와, 저 자세가 되어 있다. 잘 놀라주시네. 그렇게 딸과 함께 하는 걸 꿈꾸는데 아직 딸이 21살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사장님은 지금 먼저 하셔가지고 엄마와 함께 한다는 소리 듣고 정말 되게 많이 많이 궁금해요. 해서 오늘 강의를 제가 듣고 우리 딸을 한번 리크루팅 해볼까 합니다. 사장님은 이제 스토리에 보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보시다시피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오늘 사장님 강의가 어, 엄청 기대돼요.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돼요.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멋진 곳에 가는 느낌? 그래서 오늘 황년 사장님을 우리가 온유인의 따뜻한 10월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황년 사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뉴벤져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황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반가 반가. 여기 제가 온유 미팅에는 처음 왔는데 여기 얼굴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장님들도 저랑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직 성공자는 아니지만 성공으로 향해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 나눔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26살이고요. 현재 25에 뉴스킨을 만났어요. 그래서 25, 2019년이죠. 2019년 1월 달 제가 LOI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지금 1년 반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블루다이몬드 전미진 박홍배 사장님 되시고, 업라인으로는 이재영, 곽정한, 임지선 사장님 되십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저는 뉴스킨을 처음부터 딱 알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21살 때 바디바 한 장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디바 한 장이 저에게 기회가 되어서 25살인 저에게 사업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15살 때부터 미용을 했거든요. 미용을 하고 호주로 유학을 다녀와서 네일리스트라는 일을 열심히 진짜 했어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꽂히면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약간 끝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주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저는 되게 굉장히 사명감 있게 제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돈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15살 때부터 미용을 했기 때문에 미용 업계에서는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몇 분 원장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페이가 20살 딱 되자마자 되게 높게 측정이 돼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항상 25살 때까지 벌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20살 때부터 300만 원, 400만 원 벌면 괜찮죠. 괜찮지 않나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네일리스트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열심히 한 해 한 해 보내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해가 있었어요. 내가 23살에 지금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24살에 지금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25, 6, 7이 됐을 때 나는 이 정도 자리 잡겠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 자리랑 너무 거리가 먼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
너무 이렇게 막 꿈이라면은 꿈인데 26살인 제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벌고 열심히 모으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한강이 보이는 집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짐 싸서 여행도 다닐 수 있겠지. 그리고 샤넬백 정도는 그냥 심심하면 백화점 가서 살 수 있겠지. 그리고 벤츠 정도는 살 수 있겠지? 그리고 박서준 같은 남자친구랑 연애하다가 결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뉴스킨을 만나서 저를 돌아보니. 근데 현실은 진짜 막막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대로 괜찮나?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했을 때 저는 괜찮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공장 안에 있었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해보신 사장님들 계세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앞치마를 입고 이제 스케줄표를 봐요. 그러면 예약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어요. 10시부터 10시까지. 그랬기 때문에 저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벌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찍어내고 보내고 찍어내고 보내고 찍어내고 보내고 이 작업을 진짜 5, 6년 동안 계속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15살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 삶이 저에게 있어서 최선인 줄 알았던 저에게 뉴스킨이 진짜 운명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저는 스폰서 사장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네일샵에서 만나게 됐어요. 우리 전미진 사장님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스타에서 엄청 한 5만 팔로워 정도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사진작가셨거든요. 근데 미진 사장님께서 저희 네일샵 단골이셨거든요. 제가 네일샵이 생기고 미진 사장님을 콜드해가지고 만나서 미진 사장님이 저희 샵 단골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고 저는 그때 인스타 이런 거를 별로 안 해가지고 제가 나이가 어린데 약간 좀 신문물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인스타를 안 해서 유명한 사진작가인지 몰랐어요. 근데 같이 다니면 제가 수원 쪽에 살거든요. 광교를 같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분이 유명한 분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미진 사장님께서 네일샵에 오셔서 1년 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뉴스킨을 하시고 사진 작가를 접고 뉴스킨을 하신 그 기간 동안엔 네일샵에 안 오셨어요. 근데 저도 그 기간 동안에는 대학원 편입을 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돈이 있어야 편입을 하기 때문에 편입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그 빈 시간 동안 미진 사장님이랑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미진 사장님이 연예인같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이게 아우라가 이렇게 난다고 해야 되나? 어, 진짜 연예인을 내가 만난 것처럼 아우라가 이렇게 문 뒤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호기심이 미친 듯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절대 못 참아요. 미친 듯이 파고드는 성격이거든요. 그랬을 때 미진 사장님이 앉자마자 뭐 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캐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진 사장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캐묻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2시간 동안에는 제 시간이거든요. 2시간이 떠나가면은 미진 사장님의 시간인데 2시간이라는 그 손톱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미진 사장님한테 과거부터 현재까지 막 다 묻기 시작하면서 결론은 뉴스킨 사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이 뭐예요? 바디바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킨이 사업인지 몰랐어요. 그냥 바디바, 저한테는 바디바 회사? 바디바 비누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민생이 밖에서 차를 한잔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저는 그 뉴스킨이 제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전미진 사장님, 박홍배 사장님 이렇게 두 부부 사장님을 그때 만나게 됐고 그때 만나서 미진 사장님이 저한테 다른 건 한 건 아니었고 원하는 삶이 뭐냐고 물었고 꿈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꿈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꿈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원하는 삶? 그냥 잘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다였어요, 저는. 왜냐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린 나이에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엄마랑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항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미인 사람한테 TR9T랑 갈바닉 180도를 전달받게 돼요. 그래서 2주 만에 제 얼굴이 이렇게 바뀌고 저희 엄마 얼굴이 이렇게 바뀌고 저희 엄마는 미에 관심이 1도 없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얼굴이 에이즈락을 투여해서 이렇게 빵빵해지고 이 끝에 사진은 이 첫 번째 사진은 매일매일 2주 갈바닉해서 바뀐 사진이고 저 끝에 사진은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180도 세 세트 쓰고 그 다음 트랜스포메이션 전 지금 계속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을 쓰고 있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한 10세트를 썼을 때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물어보겠죠. 얼굴 뭐 했냐고. 그때부터 전 사업이 시작됐던 것 같거든요. 저도 모르게 사업이 시작됐어요. 뭐냐고 물어보기 시작해서. 저는 말해주기 싫은 거예요. 나만 예뻐지고 싶어서 말해주기 싫은데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에 뭐 했어? 너 얼굴 건조한 거 진짜 고민이었잖아. 홍조 고민이었잖아. 뭐 했어? 심지어 카페를 가서 커피를 사는데도 그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죄송한데 얼굴에 뭐 하셨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사업이 진짜 순차적으로 사업인지 모르고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진 사장님이 저에게 TR9T만 전달했었다면 저는 아예 비전을 못 봤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TR9T 갈바닉 180도 그때 당시에 180도 리뉴얼돼서 새로 나오는 기간이었어요. 프레뱀플 그 기간 때 저에게 몽땅 그 뉴스킨으로 다 바꿔봐요. 퐁당 저에게 뉴스킨으로 저에게 이렇게 퐁당 이렇게 빠뜨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미치죠.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1대, 2대, 3대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진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고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재영 사장님을 집 앞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재영 사장님이 슬리퍼 차림에 이렇게 찍찍 이렇게 막 제 동네 백수처럼 이러고 오셨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저 사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래서 재영 사장님 만나서 카페에서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감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재영 사장님 만나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 알겠고 제품 너무너무 좋은 거 다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뤄줄 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는 것도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25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백도 없고 지인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하루하루를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LOI 시작 때부터 저는 그렇게 빨리 그렇게 진행한 사업자가 아니에요. 거북이였어요. LOI도 한 3개월? 근데 LOI는 3개월 만에 진행하는 건가요? 한 달 만에 마감하는 거잖아요. LOI도 없고 3개월이면 전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발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생활을 살고 있는 와중에 미진 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엄마랑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장님들도 아시다시피 뉴스킨을 진짜로 비전을 보신 사장님들이면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가족이었고 저희 엄마였고 동생이었고 아빠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공무원 생활 하신 엄마께 같이 잘 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낭창낭창대고 비실비실대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너무 사무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같이 사업하자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엄마에게 어쨌든 나는 스폰서인데 스폰서인 내가 비전이 절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욕심이 많은데 무조건 한 가지 일이 저에게 주어지면 저는 완벽하게 끝맺음을 맺어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게 앞서지 행동은 그렇게 절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뭐가 보였냐면 잘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우리 뉴벤져스 사장님들 중에. 뉴벤져스 사장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지혜 사장님. 그 다음에 저에게 스폰서 사장님이신 이재영 곽정원 사장님, 그리고 되게 훌륭하신 분들의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잖아요. 근데 창피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이런데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려운데 사장님 이 두려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 사장님들의 경험 하나하나가 저에게 와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잘하는 사람을 진짜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가 저에게는 전미진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전미진 사장님이 하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진짜 매일 붙어 있었어요. 잠잘 때 빼고. 미진 사장님 강의 갈 때도 항상 붙어 있었고, 미진 사장님 밥 먹으러 때도 항상 붙어 있었고, 미진 사장님 소비자 만나러 갈 때도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미진 사장님이 저만 파트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아 내가 되게 얄미웠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장님 저 너무 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항상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 지금 뭐 하세요? 스토커였어요. 스토커. 미진 사장님한테. 그래서 미진 사장님이 그만 좀 하라고 할 때까지 진짜 계속 붙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잘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항상 초건정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진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진짜 잘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제 마음, 사장님들은 사장님들 마음 잘 들여다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들여다보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찌질함이 나와서 그 찌질함과 저를 마주하기 싫어서 계속 제가 회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난 성공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봤냐? 내가 항상 긍정인지 부정인지 수시로 체크했어요. 근데 지선 사장님, 우리 백만장자 지선 사장님께서 한참 핀을 가실 때 뭘 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뭘 했냐고 했냐면 시계를 항상 손목에 이렇게 차고 계셨대요. 근데 그 시계를 보면서 수시로 시간을 보고 내가 지금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인지 부정적인 상태인지 체크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문득 시계를 봤는데 내 감정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면 얼른 긍정으로 돌려오고 내 지금 막 근데 사람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잠재의식 속까지 긍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이 이렇게 100%라고 따지면 100%에서 점 하나, 0.1% 하나가 부정이면 잉크처럼 이렇게 부정이 싹 머릿속에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초긍정 상태를 유지해서 초긍정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잠재의식까지 진짜 컨트롤해서 지선 사장님처럼 진짜 긍정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진짜 체크를 항상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적도 했어요. 지금 내가 왜 부정이지? 그럼 얼른 긍정으로 돌아오고. 항상 제가 수시로 체크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마음, 머릿속에 다 세팅됐는데 이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의 우리 마인드, 우리 사장님들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태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나이도 어렸고 태도가 1도 안 잡혔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정도였냐면 바지를 입고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짧은 치마만 입고 미팅에 나가고 그 다음에 되게 막 딱 붙는 것만 입고 가고 미팅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진 사장님이 저한테 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짧은 치마만 입고 오면 파트너들 다 짧은 치마 입고 올 건데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태도를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제가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라는 책을 최근에 진짜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너무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태도를 다하려면 외부가 아니라 내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뉴스킨이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부분이 뭐냐면 나만 바로 서면 되는 일이잖아요. 나만 바로 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자질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라고 이 책에서 이 존 맥스웰 책이에요. 그 존 맥스웰이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 자질이 태도였대요. 그래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그 순간부터 일이 났다라는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도를 다하자. 진짜 가진 게 없으면 태도라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진짜 그때부터 시스템 빠진 적 없고 항상 시스템이 1순위였거든요. 저에게. 그리고 나서 태도를 다하는 그 요소가 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에요. 근데 설정을 했으면 끝까지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자가 저의 모토였어요. 보통 제가 너무 실수했던 부분 중 하나가 첫 달 우리 마감 끝나고 1일이 되면 목표를 세워요. 근데 그 목표가 처음에는 만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나 진짜 첫날이니까 만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둘째 주가 지나면 만지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셋째 주가 지나면 만지비는 뭐 5천 포인트만 해도 다 잘한 거야. 스스로 내가 목표와 타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날에 돼서 그래 5천 포인트 되면 잘했어. 라는 그 생각을 했던 그 순간 성장이 제일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목표와 제가 타협을 스스로 하고 있었고 첫날부터 못할 거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그 액션을 하니까 일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정을 했으면 끝까지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루비 갈 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방콕 우리 도전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 네 라인 다 세팅이 돼서 그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제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한 달에 해야 되는 GV가 거의 14,000 GV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는 순간부터 제가 미친 듯이 떨어지더라고.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저에게 부정을 심어주는 그 순간에 계속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 못해. 결국 난 못해로 끝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그때 다시 잡았고 목표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븐코어. 여긴 텐코어라고 하나요? 저희는 세븐코어라고 하는데 세븐코어 하면 그룹 만든다고 지선사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셔서 세븐코어는 지금까지도 아직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하고 있고 이 세븐코어에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 초대랑 데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데몬 안 했으면 일 안 한 거잖아요. 데몬을 해야 일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데몬을 안 하는 날이 없었고 1일 1데몬이 제 목표였어요. 진짜 하루에 한 명은 내가 무조건 데몬 약속이 없어도 데몬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세븐코어에 임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방향 정렬은 뭐냐면 스폰서 사장님과 한방향 정렬했어요. 이게 진짜 저도 이렇게 보면 형제라인 사장님과 한방향 정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나락가는 거예요. 나락가는 거. 저 그렇게 해서 없어진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건 어린 나이에 스폰서 사장님과 한방을 정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미진 사장님이 뭘 시켰을 때 싫어요. 왜요? 제가 왜요? 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예스걸이 되자. 스폰서 사장님한테. 심지어 스폰서 사장님이 저에게 말실수를 했더라도 그래 사람인데 다 실수할 수 있지. 그래 스폰서 사장님에게 무조건 내가 백만장자가 되기 전까진 스폰서 사장님에게 예스걸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뉴스킨 뭐 없잖아요. 대문 보상 초대만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대문 보상 초대 말고 다른 걸 하니까 일이 안 나더라고요. 대문 보상 외에 막 서커스 하듯이 막 개인기를 펼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러면 개인기만 부리다가 무너지더라고요. 하나씩. 개인기가 없는 일이라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뉴스킨. 대원보상 초대만 정해진 일만 하면 그 루트대로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불편한 시간을 잘 견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에게도 불편한 시간들이라는 게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불편한 시간은 뭐지? 근데 저에게 불편한 시간은 뭐였냐면
클로징 할 때가 제일 불편했어요. 저는 클로징 할 때가 가장 불편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뉴벤져스에서 되게 유명한 일이라고 뉴스 미팅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내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데몬을 했어요. 데몬을 하고 가입을 시켰어요. 가입을 시키고 장바구니에 핸드폰 줘봐 해서 장바구니에 제가 막 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 담으니까 200만 원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290만 원인가 2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담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장품까지. 근데 280에서 290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쫄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걸 쓰는 게 저한테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카드 달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290만 원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누굴 만나서 290만 원어치가 장바구니에 담겨 있으면 카드 주시겠어요? 어린애가 시퍼렇게 어린애가 와서 웃으면서 카드 주세요 하는데 주시겠어요, 사장님? 저는 근데 굴하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카드 주세요. 이거 결제하시면은 제가 도울 일 무조건 생겨요. 언니, 제가 도울 일 무조건 생겨요. 언니 이거 쓰시면 언니 돈 벌어요. 이거 쓰시면 언니한테 좋아요. 저한테 좋은 게 아니고 언니한테 좋아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품의 역할. 결국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이 사람한테 다단계에 전달하다가 끝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다단계 전달하다가 얘 나한테 전달하다가 갔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결제를 하고 제품을 쓰고 제품을 쓰면 어때요? 저에게 당연히 고맙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바뀌고 몸매가 바뀌고 피부 고민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고맙다고 결국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소비자들 아니면 사업자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나중에 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최희목 사장님이 더 감사하다는 말이 더 많이 들었을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제품의 역할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껴서 미쳐서 날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 이거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품이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을 만나면 최악으로 바디바 한 장이라도 무조건 넣고 와요. 왜냐면 그 바디바 한 장이 저에게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걸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 자리에서 다시 물러나면 그 사람 다시 못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과 신뢰 되게 중요하잖아요. 스폰서 사장님과의 믿음, 그다음에 파트너 사장님과의 믿음, 부모님과의 믿음과 신뢰. 저는 믿음과 신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 믿어, 나 믿지? 이게 믿음과 신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하는 건 믿음과 신뢰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신뢰 쌓기라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신뢰 쌓기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신뢰 쌓기가 어딨어요. 그냥 바로 대문하고 사업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신뢰 쌓기를 저에게 어느 날 파트너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콜드를 했대요. 콜드를 했는데 신뢰 쌓기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쌓기 어떻게 하고 왔어? 라는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가족관계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묻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신뢰 쌓기야?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신뢰 쌓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뢰는 제품을 통해서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제품을 전달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람으로 뉴스킨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뉴스킨의 제품, 훌륭한 제품으로 인해서 뉴스킨을 바라봐 주세요라는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내가 뉴스킨인지 알고 볼 텐데 이대로 내 본 모습을 보고 뉴스킨을 판단해도 괜찮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제품 써보세요.
제품으로 바라봐 주세요, 뉴스킨을. 이 훌륭한 제품으로, 훌륭한 사업으로 이 뉴스킨을 바라봐 주세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업에 임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제품 클로징도, 리크루팅도, 초대도 내 자신을 믿어야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방구석에만 앉아있으면 그 믿음은 절대 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행동하고 많이 깨져보고 욕도 먹어보고 함으로써 저는 그 믿음과 신뢰가 저에게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키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5살 때부터 미용을 했잖아요, 사장님. 근데 미용을 했는데 미용할 때 그 언니들이 저에게 나이가 너무 다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10년, 15년 전에 그 만났던 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데모를 하고 다 했는데 네가 잘 되는 게 싫어서 제품을 써주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 들어주고 대문해주고 하니까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저 지금 만만해 보이지 않지 않나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만만해 보였나 봐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언니가 네가 잘 되는 게 싫어서 제품을 써주기가 싫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사장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을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웃었어요. 웃으면서 언니 고마워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게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뒤집어지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니가 생각했을 때도 언니가 보기에도 내가 잘 될 것 같나 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눈이 뒤집어지고 지더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지가 불편해서 뜬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언니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네가 잘 되는 게 싫어서 제품을 사주기 싫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언니한테 물었거든요. 언니 근데 얼마 사주려고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뭐 티알라인티 한 개 먹어주고 나한테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나는 한 1,000만 원어치 써주면 내가 그 얘기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언니 나 언니한테 이제 시간 할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일어날게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떴거든요. 그러고 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고 내가 잘 살 거라는 이 뉴스킨을 통해서 잘 살 거라는 마음이 그 당시에 없었다면 왜? 라고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왜 내가 잘 되는 게 싫어? 쭈구리처럼. 근데 지던 사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개당당 쫄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알아채면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되는 일이잖아요. 심플하게. 근데 여기에 내가 상처받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사람마다 이 그릇의 크기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도 저도 그렇고 이 간장종지만한 그릇이 되고 싶냐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커다란 접시에 소스도 담고 야채도 담고 닭고기도 담고 야채도 담고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그릇의 크기가 저는 인정했어요. 지금까지의 제 그릇이 이만했기 때문에 제 결과가 이만큼이다. 라는 걸 제 스스로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그릇을 키우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한 사장님께서 저한테 예원 선생님은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 그릇이 있다라는 말이 진짜 맞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사장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와사비 접시 그릇 되고 싶지 않잖아요. 막 뷔페 같은 큰 접시의 그릇이 되고 싶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뉴스킨 사업은 본인의 그릇을 늘려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릇이 커지게 되면은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되는 거고 그 그릇이 늘려나가지 않으면 항상 그 제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심플하게 이건 거예요. 한 핀 한 핀씩
1년에 한 편 한 편씩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실행함으로써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그릇이 지금 이만해서 여기까지의 결과를 미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의 그릇을 제가 키웠다면 여기서 더 많은 그릇을 키워야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안 하던 거를 시도하고 실행하고 성과 내고 성장해야 그릇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했던 게 뭐지? 내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게 뭐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었던 게 뭐지? 운동을 내가 안 했구나. 운동을 시작했고, 내가 식단 관리를 안 했구나. 인정하는 거야, 안 한 건. 어떻게? 지금 알았는데. 인정하고 지금부터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릇이 조금씩 커지고 그랬을 때 백만장자가 되고 티메리트가 되는 거지. 내가 여기에 계속 연연하고 있으면 절대 그릇은 늘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선 사장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그릇을 늘려왔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줌으로써 제가 되게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자극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성장하고 싶었어요. 빨리 성장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뉴스킨에서는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겪을 거 다 겪으면서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성장하고 싶었고 결국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린 결론은 성과가 있으면 성장은 무조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만 미친 듯이 내는 것도 물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근데 성장과 성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하려면 성과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성장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장은 솔직히 뉴스킨 안에서 성장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좋은 강의를 듣고, 매일 아침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서 미팅하고 하는데, 성장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저는 빨리 성과 내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고, 그 핀에 가보면 그 핀에 맞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5살에 루비가 됐고, 26살에 에메랄드가 됐고, 지금 저도 다이아몬드 또 열심히 도전하고 있거든요. 부정이 보이실 때가 있으세요? 저는 이 부정이 엄청나게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정 안에 미움, 질투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정에 물을 주고 계신지 긍정에 물을 주고 계신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상태일 때 부정이 보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부정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스폰서 사장님한테 갑자기 서운하다?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스폰서 사장님이 하는 말이 더 서운해요. 똑같이 리더 메시지를 액션 미팅에서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지? 나에게 상처를 왜 주시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가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나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하면 솔직히 연락 오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이 바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최희목 사장님이 제일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정이 들어올 생각이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선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너 그 생각할 시간이 있어? 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을 때 제가 뒤통수를 하는데 빡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나 한가하구나. 나 아직 몸이 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부정이 보인다는 건 스폰 사장님한테 서운하다? 갑자기 감정적인 상태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약한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나약하면 한없이 나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성격이 나약해진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태도도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나란 사람이 그냥 나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지 나약한 사람이 절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참 제가 사업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뉴스킨이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족 사업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되게 보물같이 저에게 오셨어요. 35년 동안, 지금 57세라는 나이에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57세라는 나이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한다는 게 저는 저보다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보다 그 살아온 누적치가 더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30대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이 뉴스킨으로 도전을 한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했을 때 저는 미친 듯이 더 감동적이고 제가 바로 안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얘는 제가 막 사업 알아보러 다닐 때 엄마랑의 그 사진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엄마랑 사진 찍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나부끄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되게 무뚝뚝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미안해,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도 되게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을 만나서 엄마랑 저랑 같이 변화하고 저희 가족이 같이 변화하니까 되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엄마에게 엄마 5년 후에는 뭐 하고 살까? 1년 후에는 뭐 하고 살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딸이 됐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사업을 전달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엄마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갱년기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폐쇄공포증도 오고, 그 20년 전에 사고가 크게 나셨어요. 그 갓길에서 이렇게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기둥 하나가 딱 걸쳐서, 이렇게 딱 차가 이렇게 걸쳐서 살았거든요, 엄마가.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 10년 동안 계속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누워서 잠을 자본 적도 없고, 하루에 수면 시간이, 어, 5시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많이 자면 5시간, 짧게 자면 3시간. 3시간 수면 시간을 항상 엄마가 주무시면서 항상 공무원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엄마한테 빨리 해결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엄마한테 티알라인티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티알라인티 2세트를 먹고 나서 엄마가 지금 저보다 체력이 좋아요. 새벽까지도 안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이 티알라인티가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저에게는 저희 모녀에게는 인생을 바꿔줄 제품이고 그다음에 저희 엄마의 인생을 변화시켜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엄마와 미국을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허리가 안 나아지셨다면 미국도 같이 못 갔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14시간 비행을 하는 게 허리에 진짜 최악이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미국을 가자고 얘기도 못 했을 것 같고, 어, 엄마에게 같이 잘 살자라는 얘기도 건강하지 않으면 진짜 전혀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티아라인티를 2세트를 드시고 파마넥스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게 저는 사실 파마넥스랑 티알렌티 잘 몰라요, 지금도. 근데 그냥 많이 먹으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파마넥스도 많이 먹으면 좋아지는 거고, 뉴스킨 제품도 많이 쓰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100만 원어치 쓰면 100만 원어치만큼 소개가 나요. 200만 원 쓰면 200만 원어치만큼 소개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얼굴한테 투자하는 그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날 보고 그렇게 복제가 될 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엄마가 티알라인티 2세트랑 파마넥스를 막 엄청 많이 드시더니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있어요. 저희 모녀가 그룹에서 하는 그 프로모션은 무조건 우리가 1등 하자. 라는 목표가 선의의 경쟁을 엄마랑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바디 있잖아요. 인바디 모두 받으셨죠. 인바디 그 프로모션을 저희 뉴벤져스에서 했었는데 엄마 30개, 저 30개 해가지고 1등을 해서 그 인바디를 획득을 했고 그 TRNT 그룹 전체 내 1위를 공동 1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다른 건 없었어요. 나 죽을 때까지 이거 먹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죽을 때까지 나 이게 마약이니? 막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나 이거 먹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소개가 나고 해서 그게 한 2달에 30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TRNT 1등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원래 같으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뉴벤져스에서 하는 그 남해 여행도 갔었어야 되고 했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됨으로써 지금 또 새롭게 다시 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진짜 신기한 게 함께 띄워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5개를 클로징 해오면 어떡해요? 저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 막 6개를 클로징해요. 그리고 엄마가 10개를 클로징하면 저 11개를 클로징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가 엄마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 있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항상 클로징도 하고 리크루팅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의 반대였어요. 엄마가 지금 너무 저희 가족이 지금은 너무 잘 응원해 주시지만, 뉴스킨을 한다고 딱 처음에 오픈을 했었을 때, 엄마는 그렇다 치는데 아빠가 너무 반대하셨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2분 다 공무원이세요. 딱 보이죠? 얼마나 깜깜, 그, 깝깝한 꽉 막혀 있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렇다 쳐도 아빠가 너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가 반대를 하다 못해 무시를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문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에 아빠를 만나면 아빠는 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대문 가방을 맨 제 딸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양자기를 들고 대문 가방을 들고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슬펐던 적도 많고, 내가 어떻게 아빠를 리크루팅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바뀌는 거. 내가 변화해내면 우리 가족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최근에 많이 느껴요. 제가 최근에 아빠랑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가족끼리 다. 근데 아빠가 제주도가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엄청나게 복합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왔거든요. 아, 57년을 살면서 제주도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비행기 자주 타니까 비행기 그냥 자리에 막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아빠가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저를 잡더니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창가 쪽으로. 그래서 창가 쪽에 앉아서 아빠 근데 왜 창가 쪽에 앉고 싶으셨어요? 라는 얘기를 했더니 너네들은 비행기 많이 타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청난 진짜 불효를 했구나라는 생각 그때 딱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빠와의 대화를 제 스스로가 단절했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할 게 뻔하고 내가 뉴스킨 얘기를 하면 아빠가 어쨌든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아빠와의 시간을 단절했고 아예 그냥 집에 오면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가서 아빠의 이야기를 처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를 낳았는지까지도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변화하니까 나란 사람, 나 부족한 황예원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변화하니까 엄마가 변화하고 엄마가 변하니 가족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부족한 제가 뉴스킨을 만나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매일매일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는 사람이 바뀌니 저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모든 게 바뀐 상황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진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이 내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내가 바로 서는 게 이 뉴스킨은 가장 빨리 성공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실수했던 건 누군가가 타인이 바뀌길 기대했던 거예요. 바랬던 거예요, 제가. 내 스스로가 바뀌면 되는 일에 타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고, 라는 게 제가 바랬더라고요. 근데 바라는 게 있으면 실망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파트너 사랑인데,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도 바라는 게 없어요. 응. 이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일단은 제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바라면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내 손해. 바래서 실망하면은 결국 내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자라고 다 비워냈던 것 같아요, 생각을. 그리고 제가 항상 무언가를 도전하고 다시 리셋할 때 항상 생각하고 적는 말이거든요. 초심이요, 초심. 초심이 처음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고 한 마음이 초심이래요. 그래서 초심이라는 그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목표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 난 진짜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되게 심플해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복잡하면 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하라는 것만 항상 착착착착착착 진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푸너 사장님이 하라는 거는,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달지 않고, 바로,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하나 대신 이뤄내야 돼요. 약속이니까. 그게 스폰서 사장님과 저와의 약속이고, 나 자신에 대한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켜내는 편이에요. 꼭 지켜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면 절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자꾸 들먹이고 들척이면 내가 자꾸 꺼지거든요. 꺼지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면 절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기가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띵트라듯이 그 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2시간 정도 만나면 그 2시간에게 그 온전히 집중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집중하면 어쨌든 그 사람이 거절을 해도 저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뉴스킨에서 답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파트너 사장님이 저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몰라요. 스폰서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답을 많이 알고 있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많이 진짜 쥐뛰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쥐뛰어서 부정이든 긍정이든 다 겪어내보고 사람을 많이 담아내보고 지금 안 남아있어도 돼요. 내 경험으로 어쨌든 다 얻어지는 거고 그 경험이 또 다른 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도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서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으로 새기고 항상 액션했던 것 같아요. 저는 1% 성장하는 제가 되고 싶거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제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1%의 성장이 1년이 모이면 120%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이 지난 지금 27살의 제가 120%의 그 성장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고
내적 성장, 외적 성장, 비즈니스적인 성장 둘 다 다 이뤄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현재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해야겠다. 진짜 매일매일 내가 숨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하더라고요. 제가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되게 꼬투리 잡는 거 좋아하고, 불평불만 되게 짜증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 나 진짜 불행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답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삶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감사 제조기예요. 제가 저희 액션에서 사소한 것도 감사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차 사고가 났는데 어,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거에 감사하다. 그리고 레카를 막 이렇게 타고 이만큼 올라가서 가는데 그 레카 기사님이 사고가 났는데 뭐가 그렇게 해맑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꽃 봐요, 구름 봐요, 막 이러면서 그 수리점으로 막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레카 사장님이 초대가 됐었던 적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마이스토리 하고, 저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와서 한번 알아보셔라 해가지고 초대가 됐던 적도 있거든요. 진짜 인연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바로 서 있는 게 이 뉴스킨을 성공하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지금 제가 1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이 온유 미팅에 참석해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참 감사하거든요. 우리 미연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초대해주신 미연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또 다이아몬드 또 열심히 도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열심히 도전해서 꼭 성과 내서 이루면 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듣는 1시간 내내 뭐라 해야 되나? 참,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은. 어, 뭡니까? 지금, 해시태그를 보면은 뭐야? 뭐 변화, 인정, 뭐 믿음, 뭐 리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사랑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크게 와닿았어요, 사장님 강의 내주는. 얼굴을 보면서도 계속 얼굴을 이렇게 봤거든요. 1시간 내내 그 입꼬리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 거 보고 참 대단하시다. 리더의 그릇은 다른 거 없어요. 입꼬리의 그 크기입니다. 이거 입꼬리의 크기가 리더의 그릇이라 생각하거든요. 오늘 사장님 1시간 내내 리더의 큰 그릇에 미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토크쇼가 조금 있어요. Q&A라고 하죠. 한 2가지 질문만 제가 드릴게요. 오신 사장님들 얘기 중에. 지금 여기 우리 온유 안에도 20대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20대의 가장 그 난관이라고 하면 다들 뭐 인맥이 부족해요 이런 말 참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인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학년 사장님들 지금 26살인데 1년 20개월 됐는데 20개월 동안 그 인맥을 극복한 즉 집을 위해서 했던 행동력 그게 궁금하대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어려서 못해. 나 아는 사람 없어. 라는 말을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미니 사장님한테 저 어려서 못해요. 이거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 어려서 못해요. 아는 사람 없어요. 라는 얘기 했거든요. 근데 어려서 못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제 발목을 잡았었어요. 항상. 근데 그거를 제가 견디고 나서 어제 비행기가 갑자기
그거를 견뎌내고 나서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을 전환하고 나서 저에게 명단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명단이 어떤 명단이었냐면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다 명단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앉아서 내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서 말 걸고 보상 바로 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결정했어요. 항상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전달하자. 내가 먼저 가서 대시하자. 왜냐면 연애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연애할 사람이 있어야 연애를 하는데 저는 그 연애할 사람을 이 뉴스킨 안에서 제가 스스로 찾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소개받았어요. 소개. 그 카페에서 보상을 풀어서 연락처를 따서 그 사람에게 데모하고 초대하고 클로징을 해서 무조건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항상 늘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소개 어떻게 받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해줄 때까지 얘기하면은 소개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삶의 결정권이 이미 황미호 사장님한테 있었네, 그죠? 네. 네네. 오늘 정말 멋있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20개월 됐지만은 이제 가장 행복했던 기억 20개월 동안 또 그다음에 유스킨 20개월 안에서 유스킨 하면서 슬럼프가 왔을까 모르겠지만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 방법 즉 행복했던 기억 하나 슬럼프 극복 방법 100가지 시작. 행복했던 기억은 엄마가 건강해진 거? 아, 왜냐면 제가 지금도 되게 너무 죄송한 게 엄마가 병원에 이렇게 실려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느라고 못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지? 내가 왜 돈을 벌지? 지금 엄마가 이렇게 실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못 가보는 딸이면 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행복했을 때는 엄마가 건강해졌을 때가 진짜 첫 번째로 행복했고, 두 번째 행복했을 때는 변한 제 모습을 제 스스로가 마주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항상 매사에 제가,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려고 하는 제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 진짜 가장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슬럼프 극복 방법은? 슬럼프 있었죠. 근데 네. 저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울면서 액션을 했었어요. 슬럼프가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없진 않잖아요. 근데 감정적인 슬럼프,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슬럼프, 그다음에 뭐 지부에 대한 슬럼프, 되게 슬럼프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똑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뉴스킨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멋진 일이고 내 인생을 바꿔줄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미친 듯이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진짜 심플한 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벌려면 데모를 해야 되고 초대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인데 진짜 심플했어요. 벌어야겠다. 전 돈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막 울면서 항상 데몬도 했었던 기억도 나고 항상 근데 제가 슬럼프일 때 힘든 상황들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많이 울어야 그쵸? 성공하는 일이고 많이 웃어야 성공하는 일이고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만 센 사람이고 나를 이긴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거든요. 오늘 황영 사장님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강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강한 에너지고 아까 말했듯이 1년 후 SBA가 됐을 때 한 번 더 모시는 영광을 가져보기로 하고 우리 이제 온유 안에 이제 리더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최임옥
사장님께서 온유하는 하미 사장님이 수장이시거든요. 우리 하미 사장님 리더 메시지를 듣고 마치고요. 사장님은 이제 김민 사장님 따라 연락 드릴 겁니다. 같이 계셔도 되고 같이 계셔주시면 더 좋겠죠? 네. 하미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리더 메시지. 네, 반갑습니다. 네, 황예원 사장님 에너지가 완전히 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압도를 하는 것 같고, 저도 지금 뉴스게임 비즈니스를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6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예원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명절이 지났잖아요. 추석이 지나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글날 끼어서 또 금, 토, 일, 공휴일이 이제 진짜 조금 산만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산만했던 시간들인 것 같고, 오늘 김대원 사장님의 마이스토리가 어쩌보면은 진짜 약간 최고급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황성미 사장님의 부스트로 정확하게 또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진짜 몰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부스트를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사업자분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정말 1개월 기간에 굉장히 성장을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초집중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날씨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선선하면서도 활동하기 좋고, 좀 전에 황예원 사장님 나이가 어려서 인맥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셨듯이, 누군가는 인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도 이 하루의 성장을 100%, 200%가 아니라 1%의 성장을 하게 됐을 때 1년이 지나면은 정말 120%의 성장이 되는 그 원리를 믿으시고, 오늘은 부정이 아닌 긍정에게 정말 힘을 실어주시고 나와의 대화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도 지금 가족과 함께 하지만 황예원 사장님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었던 이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또 어머니가 건강해지시고 가족이 함께 하기에 더 힘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고, 들으면서 내내 정말 깨달음을 다 얻으셨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뉴스킨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말 BA가 아닌 PA가 된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비즈니스를 또 몇 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뛰면 좋겠고, 본인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 가시기 전에 온유인의 사랑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온유인 준비되셨죠? 자, 사진은 제가 찍을게요. 온유인 준비. 잘 보세요, 사장님. 우리 뭐 하는지. 자, 하나, 둘, 셋, 뿅! 우리는 사과를 드려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뿅! 네. 정말 사랑스러운 하트 받으시고, 예원 사장님, 내년 우리 SBA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와주시고, 그때는 365% 성장한 딱 1년 후니까, 하루에 1%니까 곱하기 365% 해서 꼭 만나 뵙길 바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온유인들도 모두 오늘 하루 좋은